이렇게까지 기자들을 다 가두고 통제할 수 있다고? 라는, 저는 다시 전혀 그 도시를 다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계속 응원하고 있고 중국 대표팀 여유로워 보이고. 근데 그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저희한테 다 손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번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빙둔둔이 아니었나. 제가 했던 질문으로 한 선수가 큰 혜택을 받는데 BBQ 홍보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4년 뒤에 한번 두고 보자. 가만 안 있겠다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해도 돼요? 4년 뒤에 주간 방송사 우리가 주간 방송사다. 그때 도쿄 때도 이게 거의 최악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바닥 밑에 지하실을 본 느낌이고, 베이징은 정말 이렇게까지 기자들을 다 가두고 통제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갈 수도 없고 뭐 배달 음식 같은 걸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제3세계에 갇힌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취재 자체가 많이 제한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외부에서 올림픽에 대한 시위가 있다든지 뭐 이런 취재도 전혀 안 되는 거고, 선수촌 같은 곳에 접근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취재 자체가 통제당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어려웠고, 그 전에는 올림픽 취재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 그렇게 자유롭게 취재했던 게 너무 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베이징에서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일에 집중하게 되는, 네. 제가 다녀와서 기사를 몇 개 썼나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21일 동안 제가 189개를 썼더라고요. 거의 이 정도면 사실 제가 한 서너 달치를 쓴 건데, 근데 의외로 좋았던 점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인가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게 무슨 장점이야. 의외로 이게 되게 긍정적이네. 긍정적인 게 아니라 자조적인 거 아닌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정말 이번에 제일 충실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는 김효경 기자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거의 첫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이거든. 나 중앙그룹 긍정의 아이콘으로. 근데 저만 일했고 거기 현장에서 일했던 70명 중에 한 68명은 괴로워했습니다. 69명. 한 명 정도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없었어. 단언할 수 있다. 선배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온 곳은 내가 베이징이 아니고 메타버스인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가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다시 가고 싶다고? 네. 다시 가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다시 전혀 그 도시를 다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베이징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을 가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긴.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경기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무슨 일이야 약간 이렇게 봤고, 바로 이제 내려가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다들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번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헝가리나 우리나라나 되게 세게 뭔가 제재를 요구했고, 또 헝가리 같은 경우는 심판을 뇌물 의혹까지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후반부는 좀 괜찮아진 게 아닌가. 근데 타국 기자들도 되게 저게 이해가 가냐, 납득이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만의 억울함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약간 경기 때마다 약간 비디오 판독이 나오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되게 길게 느껴지고, 비디오 판독을 보고 있으면 중국 쪽에서는 원래 코로나 올림픽이라 하면서 중국 육성 응원이 금지됐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계속 응원하고 있고 중국 대표팀 여유로워 보이고, 약간 그러면서 약간 현장 분위기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같은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뭐 우리야 사실 쇼트트랙이 문제였지만 뭐 스키 점프라든가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에서 좀 중국에게 어드밴티지가 있었다고 다른 나라 선수단은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홈 어드밴티지를 예상은 했는데 좀 예상보다 좀 강하긴 했던 것 같아요. 뭐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기사를 쓰는 건 기사를 쓰는 거니까. 하지만 대부분 나와 같은 생각이겠거니 라는 입장으로 내가 궁금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찾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제 답을 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편파 판정에 대한 분위기가 한국에서도 되게 뜨겁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 감정에 휩쓸려서 다른 기사를 내버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차분히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서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호 선수 인터뷰가 좀 기억에 남는데, 그 장자커우에 왕복으로 8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긴 거리인데, 이상호 선수 마침 8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 찰나에 제가 자리에 앉았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허무하고, 근데 제가 허무한 건 뒷전이고, 사실 이상호 선수는 4년을 준비했고 이 올림픽 가기 전에 월드컵에서 메달만 7개를 땄단 말이에요.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상호 선수를 가까이서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덤덤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이제 뭐 다시 일어서서 다음 월드컵 준비하겠다고 떨어진 직전에서 내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좀 마음가짐이 다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겨 갈라쇼 전 좀 기억이 나는데, 그 피겨에서 이제 2등했던 러시아 선수가 있어요. 은메달을 딴 그 선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나만 금메달이 없다고 엄청 막 울고 뭐 집에 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가 갈라쇼를 마지막으로 이제 올림픽이 폐막을 했는데, 그 갈라쇼에 나와서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점프를 한 10개 뛴 것 같지? 진짜 원래 갈라쇼에는 점프를 자체를 안 뛰는데, 근데 이 친구는 갈라쇼에서도 점프를 한 2-3개 뛰었고, 끝나고 나서 막 끝나고 나서도 뛰고, 갈라쇼 하기 전에도 들어와서도 막 빙판에서 맞아요. 점프를 뛰고, 갈라쇼가 다 끝났는데 빙판에서 계속 점프를 뛰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분노의 점프인가 즐거움의 점프인가, 약간 그런 재밌는 장면도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쇼트트랙을 제일 많이 갔잖아요. 쇼트트랙을 제일 많이 갔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한국말 잘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소통도 잘 할 수 있고,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답으로 이제 핀도 주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했는데, 픽이 끝나고 저에게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저희한테 다 손편지를 써준 거예요. 근데 그게 손편지가 이제 단순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진짜 그 개개인과의 있었던 에피소드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써서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되게 감명을 받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했던 질문으로 굉장히 한 선수가 큰 혜택을 받는데, 치킨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제가 황대현 선수 금메달을 땄을 때 마지막 인터뷰에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면 뭘 가장 하고 싶으냐고 했더니, 황대현 선수가 잠깐 눈치를 보더니 치킨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일파만파 이제 평생 치킨을 먹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계속 미스트를 올 때마다 내가 치킨 얘기 퍼뜨린 거라고, 내가 질문한 거라고. 심지어 황대현 선수에게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BBQ 홍보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윤홍근 단장님, 네,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 여기 앙중사한테 앙중사에 왜 얘기하세요? BBQ에서 가서 얘기하셔야죠. 저는 이번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빙둔둔이 아니었나, 빙둔둔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만 해도 빙둔둔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언제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응을 하고 사자 했는데,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기 시작하면서 새벽이고 오후고 저녁이고 계속 줄 서 있었거든요. 6시 버스를 타고 7시에 도착해서 사기는 오후 1시에 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MBC랑 인터뷰를 했어요. 빙둔둔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도로 다른 뭐 뉴욕타임즈나 외신들도 되게 이 빙둔둔 줄서기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빙둔둔을 바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했을 정도로 이번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좀 빙둔둔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뭐 귀여웠던가요? 선배 사셨나요, 빙둔둔? 저 샀어요, 2개. 2개나? 네. 저 3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충분히 그 스토리가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주목을 많이 했고, 도쿄 때 진짜 많이 그런 선수들을 주목을 많이 했어요. 삭발을 해서 개최를 통과한 유도 선수라든지 뭐 이런 뭐 메달을 못 땄지만 양학선 선수라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해왔거든요. 근데 선수들 마음가짐부터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훈련했냐, 자기들이 얼마나 경기에 진심으로 임하느냐에 인터뷰를 해보면 약간 그런 면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선수들이 바뀌면 기자들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게 맞고, 그리고 뭐 달라졌으니까 좀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메달은 메달대로 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메달을 딴 선수라든지 금메달의 가치가 뭐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메달은 메달대로 주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IOC의 거대함에 대해 느낀 것 같아요. 비중계권사로 취재를 하는데 저는 이번 대회가 그 비중계권사로 취재 여러 번 했지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취재 관행대로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그러니까 또 폐쇄루프가 겹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IOC의 베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 데도 카메라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게 위반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위반했다고 빨리 IOC의 사무실로 오라는 메일이 오고 사무실에 가면 그 IOC 담당관이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로 막 엄청나게 센 워딩으로 저희를 막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IOC 보통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4년 뒤에 한번 두고 보자. 가만 안 있겠다 내가. 아니 여기서 이렇게 했겠어요? 4년 뒤에 주간 방송사. 우리가 주간 방송사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우리가 2026년부터 중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2026년을 굉장히 기다리게 되는 계기가 됐어. 4년을 기다려야 되네요. 4년 뭐 금방 가죠. 2016 밀라노 올림픽은 JTBC와 함께 화이팅!